얘기를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검색하는 것들, 찾아보는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모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내는 건데요. 빅데이터가 앞으로는 사람들의 결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게 뭐지? 사람들이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지? 이슈가 뭐지? 빅데이터에 대한 강연을 들어보니까 참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오늘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자녀 교육을 분석해본 책을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요.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자녀 교육의 해법을 만나보면 어떨까요? 자,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자녀로 키울 수 있을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어 레벨로 따지면 1레벨이라고 칠 때 1.5에서 2, 3, 4까지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가장 바란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과학자들이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부모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 많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1년 동안 하는 결정만 해도요, 10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모유수유를 할까 말까, 산후조리원을 어디로 갈까, 기타 등등 아이가 태어나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되죠. 매년 그 수많은 결정들을 반복해서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까?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아이한테 이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될 텐데 아이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을 줄까?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선택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자,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부모들의 그런 고민을 그만 멈추세요라고 말이에요. 네? 그 무슨 말이에요? 무슨 고민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부모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아이들 자녀의 교육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해요.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던 2, 3, 4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하면서 결정을 했는데요. 내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아이 교육이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데요. 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이중언어 교육이 그다지 아이의 학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어떤 언어를 사용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 이중언어를 사용해요 라고 드러낼 때 조금 유리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은 안 준다고 해요. 뭐예요? 나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하실 텐데요. 빅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부모들이 그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했던 결정들이 아주 미미한 영향밖에 주지 못했다고 해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수입이라든지 또 건강, 교육, 종교, 미래의 소득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줬으면 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에 미미한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다만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요. 종교적인 성향, 또 청소년기에 약물 중독을 한다거나 성적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 부모에 대한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부분은 부모의 선택이 그나마 영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얻어야 될 이야기는 뭘까요? 괜히 성적, 교육, 무엇 때문에 아이들이랑 부딪히지 말고 단 하나 우리가 부모가 결정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갖도록 하는 것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수많은 결정을 할 때 부모의 감각을 믿고 결정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칠 때 그렇게 이성적으로 결정한 부모의 결정이 아이한테 악영향을 끼칠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아이를 잘못 키운 거 아닌가? 내가 그때 영어 유치원을 안 보내서 아이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그만 내려놓으세요. 부모의 이것이 큰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의 불안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부모의 불안을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판단하는 어떤 것도, 선택하는 어떤 것도 이성적으로만 하면 우리 아이를 크게 해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교육 두 번째 포인트는요. 부모의 선택 중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접하느냐의 환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래 집단보다는 어떤 성인들과 접촉하느냐가 아이들의 미래의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성공률을 높여주는 그 환경의 요소에 세 가지가 뽑혔다고 해요. 주민들 중에서 대졸 이상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양친이 있는 가정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동네라고 합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어른들, 성인들은요, 대체로 유능하고 똑똑한 편이죠. 또 양친이 다 있는 가정에서 함께 사는 아이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조사 응답을 제출하는 성인이 있다라는 뜻은 대체로 그 성인들이 시민사회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놀랍게도 또래보다 그 주변 환경에서 어떤 성인들이 사는지가 아이들의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안 되나요? 하실 텐데요. 부모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운 어른이라서 부모의 온갖 단점과 컴플렉스 그리고 비뚤어진 성향까지 다 받아들이게 된대요.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롤모델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내 주변 동네에서 만나는 좋은 롤모델을 할 수 있는 어른들은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롤모델 할 만한 어른들과 자주 아이들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진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롤모델이 어떻게 그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이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우리 학군 때문에 이사할 때 친구들을 잘 사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성인, 모범이 될 만한 성인, 롤모델이 될 만한 성인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이들한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동네에는 그런 교류가 없고 어른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없는데 어떡해요? 우리 동네는 성공할 확률이 낮은 건가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성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있겠죠. 우리 동네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에 아이랑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봉사라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시간을 내어서 어떤 봉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오죠. 그래서 그 어른들과 봉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내가 굳이 그 동네에 살지 않더라도 아이가 롤모델이 될 만한 성인을 만날 수 있게 할 겁니다. 혹은 종교 활동은 어떨까요? 종교에 가서 모범이 될 만한 어른들과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잘 성취해 왔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이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부모로서 가장 영향을 주고 싶다면 배울 수 있고 뭔가 나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인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잘 자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고요. 잘 자란 청년이 조카가 되어도 좋고 종교나 봉사활동, 각종 취미생활 활동에서 만난 청년이라도 좋습니다. 아이하고 대화도 잘 통할 그런 성인이니까요. 그 성인을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 아이가 조금 더 쉽게 롤모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들과 만남을 통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줬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데이터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현명한가 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가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걸까?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그만 불안해 하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이미 내 감대로 키운 것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신 주변에서 아이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더욱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결정이 되겠네요. 오늘은 빅데이터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